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요. 일본의 보복 배경에 강제징용 판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품목 3가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분야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일본이 보복 수단으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리는 방식은 이전에 다른 나라가 한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요. 바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중국의 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글로벌 계열사 수십 곳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화웨이는 퀄컴과 인텔, 구글 등 미국의 기술 기업들로부터 반도체나 OS를 수입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 화웨이가 미국 기술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국제 경제를 주도할 기술 분야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중국은 최고의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두고 기술 전쟁도 진행이 되고 무역 전쟁도 진행되고 있다. 한일 갈등도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기술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로 패권을 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자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나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태도를 바꿔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런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일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다른 기술과 소재, 부품 등으로 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외에도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정밀 부품 중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의 생산자였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소재 부품을 사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장기적인 기술산업 로드맵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과학기술계에선 특히 정부가 기술산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는 수소차에 대해서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전혀 기업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세부 분야 어디에 들어가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과 교수들도 익명을 전제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해서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산업 정책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